항공소음정책포럼 부회장으로 계시는 권창현 변호사님께서 군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제도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소음피해 보상제도 고찰에 관한 주제를 담당하게 된 권창현 변호사입니다. 종전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민사소송 구제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었죠. 민사 구제다 보니까 소송 절차에 의해 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감정이라든지 소음 등고소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보통 4년에서 5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감정인에게도 소음 감정을 맡겼는데 이게 지금 장시간 또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 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해서 구제를 하다 보니 결국 원고들이 배상을 받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오히려 변호사가 그만두는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하니까 사회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됐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뭐 군용비행장이라든지 군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제도로 하기보다는 손실보상 제도로 일단 제도를 바꾸자라는 논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용비행기에서 나오는 소음은 금속성 고주포입니다. 그래서 충격음이 많이 발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마하 1을 초과하게 되면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다른 소음에 비해서 매우 극히 지역이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의 경우는 슬롯 배분이라든지 운항시각 배분을 통해서 일정한 항공 일정에 따라 운항이 됩니다. 그런데 군용기의 경우는 일단 뭐 훈련이라는 게 뭐 불시할 수 있는 것이고 야간에 추격할 수 있는 것이고 기밀상 이게 뭐 수시 때때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좀 없다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터치앤고, 급선회, 편대비행 등 불규칙한 운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 항공기 특성상 뭐 훈련 목적이겠죠. 순간 최고 소음이나 고주파 수준의 공격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비행장 근처의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 피해는 민간 항공기에 비해서 더 큰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종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농촌 지역의 공항 같은 경우에는 80웨클 이상인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도시 지역에 있는 비행장 85웨클 초과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주는 것으로 일단 판결이 됐고 이게 지금 일반적인 그 법안 시행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에 따르면 군용 비행장에 대해서 소음의 강도에 따라서 일단 1, 2, 3종 구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제1종 구역은 95웨클 이상, 제2종 구역은 90에서 95 미만 웨클 지역을 제2종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제3종 구역은 보시면 도시 지역 군용 비행장이죠. 대구, 광주, 수원시입니다. 여기는 군용 비행장의 경우는 85 이상 90 이하 미만의 웨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3종 구역이 되고 2호에서는 시골에 위치한 비행장 80 웨클 이상 90 미만을 나머지도 도시 지역의 경우는 광역시죠. 이런 경우에는 85 웨클 이상 그리고 4호에서는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의 경우는 80 웨클 이상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두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종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80 웨클 이상을 보상 대상으로 일단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2, 3종 구역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상 금액에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일단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법적 근거가 뭐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군용비행장이라든지 그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는 어떤 주민과 국가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하나인데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나라 재판 실무의 경우는 공항이나 군용비행장을 국가배상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민법으로 가게 된다면 민법 제758조에 규정된 공작물 책임을 묻는 경우가 또 일반적입니다. 현재 지금 이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군용 비행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하자로 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의 법리는 일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구성을 한다면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여기 대해서 그동안 나온 이제 판례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인 위자료가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자료가 되는데요. 위자료에 관한 그 하고심 판례의 어떤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 웨클이라고 인정된 그 소음 그 정도에 따라서 배상 금액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용 비행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보면요, 도시 지역은 85웨클 이상이고 농촌 지역은 80웨클인데 거기서부터 90웨클 미만인 경우에는 월 3만 원을 인정합니다. 하루에 1,000원 정도의 어떤 손해배상 금액을 인정하는 것이고, 90웨클에서 95웨클 미만인 경우에는 월 4만 5천 원, 하루 평균 1,5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5웨클에서 100웨클 미만인 경우에는 월 6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험의 접근 이론이라는 것은 비행장이나 뭐 사격장이 먼저 설치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온 그 주민들의 경우는 그런 그 소음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 배상을 할 때 앞에서 인정했던 그 금액을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30%를 감경하거나 또는 50%를 감경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위험의 접근 이론이 또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 있는 자가 감정을 했고, 이 감정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오류가 있거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 자료, 이런 것을 증명할 정도의 반대 증거가 없다면 사소한 오류, 이 정도만 가지고는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 그러면 소음 영향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라는데, 이 경우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일단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 대책 지역에서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소음 대책 지역에서는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자동 소음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망을 설치할 때도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나와 있는 게 이륙 착륙 절차가 있었는데, 이 착륙할 때는 가급적 소음이 적은 방식으로 이 착륙 절차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조에서는 야간 비행 및 야간 사격 등을 가급적 제한하자. 왜냐하면 야간 소음의 경우는 주간 소음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 수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상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손실보상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가 주관해서 직접 보상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증빙서류를 갖춰서 서면으로 관할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겁니다. 반드시 신청해 주는 거고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결정을 하고 홈페이지나 지급 신청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 통보를 받고 나서 지급 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물론 홈페이지 공고하거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의를 받으면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0일 이내 결정을 하고 이것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이 신청을 했는데 결정을 받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다 그러면 이 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심 절차와 재심 절차로 나눠져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재심이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또 불복을 한다.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종전 민사소송 절차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건데요. 처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의 재심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상금 증액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서울행정법원이라든지 서울행정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행정사건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보상 금액은 시행령 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우리나라 그 하우징 판례의 실무례를 그대로 이 시행령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주민은 누구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주민등록지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반드시 주민등록을 해야 되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제1종 구역 앞에서 봤죠. 1종 구역은 거기에 대해서는 월 6만. 2종 구역은 90에서 95 미만 웨이크핑이었는데 이때는 월 4만 5천. 3종 구역 3종 구역은 뭐 도시 지역은 85 웨이크 이상, 농촌 지역은 80 웨이크 이상이 되는데 여기 대해서는 월 1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에 있던 그 법원 실무료와 액수가 같기 때문에 이게 뭐 액수가 적다든지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에도 불구하고 사격장의 경우는 매일 사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격 일수를 고려해서 보상금을 또 조절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격이 없으면 보상금을 안 주고 사격 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이다. 매월입니다. 이때는 3분의 1만 지급. 15일 미만인 경우는 3분의 2만 지급하고 사격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위에서 설명드린 그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사격장의 경우는 실제 사격이 며칠 동안 이루어졌는지 이걸 또 알아보고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상금의 공제와 감액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거주하는 기간이 짧거나 그다음에 알고서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상금을 일단 그 감액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입식에 따라서 일단 금액을 감액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집에서는 잠을 자지만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근데 근무자나 사업장이 처음 이 영향을 받는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또 감액을 하도록 규정하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이라든지 사격장 전문으로부터 최단 거리가 100km 미만인 경우에는 30%를 감액하고 만약에 일하는 사업장이 근무지가 100km를 만약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푼도 주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현역병, 이민, 교도소 수용 이렇게 이런 사유로 실제 이 지역에서 거주하자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상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주한 날에 1년 단위로 추적해서 한 달에 뭐 30일이라고 한다면 비례해서 지급하는데 만약 실제 거주하는 기간이 만약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비례적으로 감액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보상 금액의 공제와 감액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종 구역에서 월 6만 원을 받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의 경우는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 또는 통보가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행사돼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이라든지 뭐 국유지산이라든지 관련 재정법에 따르면 행정보상에 관한 금액은 공법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8조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받은 만큼을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상 손해배상과 손실배상 액수가 같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